명의 허준을 삼자고 말한 사연. 1547년 9월 부제학 정원각과 선정관 1호가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서 벽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은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 나라 망하기를 서서 기다리는 격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여자 임금은 당시 수렴청정 중인 문정왕후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익명글이었지만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소윤 우두머리인 윤원영은 정치적 반대파인 대윤 및 사림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하여 20여 명이 유배됐는데 그중 한 명인 유희춘은 제주도로 갔다가 곧 함경도 종성에 안치되어 무려 19년을 보냈습니다. 유희춘은 다시 충청도로 옮겨졌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석방됐습니다. 귀양에서 풀려났으나 오랜 유배로 인해 몸이 몹시 허약해진 유희춘은 2조 참판으로 있다가 1568년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해남으로 내려가서 지냈습니다. 그때의 어느 날입니다. 계시옵니까? 누군가 찾아와 인사하는데 알고 보니 그 무렵 해남 일대에서 명의로 이름난 허준이었습니다. 지역 유명 의원인 허준은 소문을 듣고 유희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허준은 유희춘을 진맥한 후 약을 처방해 주었고, 이후 2달에 한 번 방문하여 몸 상태를 살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덕분에 유희춘은 건강을 회복했고 허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력 있는 의원이 서자라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희춘은 1569년 이조판서 홍담에게 허준을 내의원으로 청거했습니다. 하여 허준은 1573년 내의원정에 올랐고 1575년 선조의 의로 임명되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희춘을 정성껏 치료해 준 일이 엄청난 보온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런 허준이 의가 된 뒤의 일입니다. 겨울 어느 날 허준은 그날따라 무료함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했기에 기분 전환 삼아 한양 남산고를 걸었습니다. 그냥 산책이나 하자. 그 당시 남산골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거나 애초부터 권력과 담을 쌓고 청빈하게 살거나 혹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소생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걸어가던 허준은 길가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준이 삼자, 허준이 삼자.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초로의 남자가 아궁이에 군불을 떼며 계속 허준이 삼자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군불은 밥 따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하여 때는 불을 이루는 말입니다. 허준이 삼자, 허준이 삼자.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속 같은 말을 되뇌이자 궁금해진 허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허준은 상대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고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집주인은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허준이라면 모를까.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소. 내가 허준은 아니지만 허준은 내 친구라오. 친구를 삼자고 말하니 하도 이상해서 묻는 거라오. 그 말에 집주인은 허준 친구라는 나그네를 쳐다보고는 이내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어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덜컥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오. 집주인은 동네 의원으로부터 처방받아 약도 먹여보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산을 모두 탕진해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떤 의원이 어이인 허준이라야 고칠 수 있으리라고 조언했으나 미천한 사람이 그런 분을 어찌 만날 수 있겠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우라가
너무 치밀기에 허준 영감에게 저주를 퍼붓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허준이 말했습니다. 허준만은 못하지만 나도 의술을 좀 알고 있으니 아이를 좀 봅시다. 방으로 들어간 허준은 아이를 살펴보고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모여노는 사랑방으로 가서 장기알을 가져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푹 삶은 뒤 그 물을 식혀 아이에게 먹이시오. 집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 고개를 갸우뚱하자 허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입술에 그 물을 발라주면 자꾸 물을 찾을 테니 그때마다 달라는 대로 주시오. 허준은 자기 집 위치를 그린 약도를 집주인에게 주면서 아이가 일어나거든 그리로 찾아오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미심쩍지만 워낙 다급했기에 집주인은 시키는 대로 했으며 놀랍게도 병들어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아들을 보고 집주인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허준 영감의 친구도 대단한 분이야. 아이 아범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닭 한 마리를 삶아서 들고 허준 영감의 친구라는 의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청지기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아이 아범은 크게 놀라 허준에게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허준은 아이가 건강해져 다행이라면서 보약 한 첩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이 아범은 은혜가 무척 크다며 연신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이 아범은 일어서기 전에 허준에게 조심스레 몹시 궁금한 점을 여쭈었습니다. 영감님이 천하명의임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장기알을 달여 먹이라는 기상천외한 처방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그에 대해 허준은 웃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고놈 고추 귀엽다며 너도 예뻐한 바람에 어린 아이의 안기가 빠져나간 것이라네. 그러면서 허준은 양기를 보충해야 하므로 젊은이들이 만지작거리는 장기알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장기를 두다가 소피가 급하면 볼일을 보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장기알을 만지므로 양기 가득한 장기알을 약재로 택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알은 장기판에 놓을 때 힘을 주어 때리니 양기가 몰려있지. 그러나 허준은 이런 처방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아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경탄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한 이 설화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허준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가 고치지 못할 질병은 전혀 없을 거라는 지나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준은 1590년 왕세자의 천연두를 치료한 공으로 당상관 정삼품 품계를 받았는데 이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 허준은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모아였고 광해군 2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했고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